JP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오늘 정부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이죠. 국가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죠. 오늘 양쪽 입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이 JP와 함께 정치를 하셨던 분이죠. 현재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P를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조선조 시대 개혁군주, 이를테면 정조임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 그가 명재상으로 역사에 크게 기록될 수 있었던 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 시, 서, 화, 음률에 아주 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로맨티스트고, 그러니까 정조임금도 아주 시, 서, 화, 음률에 능했던 분이니까 아하. 이 콤비가 아마 잘 만나서 잘 조합이 됐을 것이다. 예. 이게 파란 많고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여곡절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 시, 서, 화, 음률, 로맨티스트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얘기만 듣고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JP의 일생을 돌아다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요. 네. 지금 훈장 추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양론이 뜨거운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박찬종 변호사는 당연히 훈장 추서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 이거보다도 예. JP니까 그 국민훈장을 줄만한 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우선 첫째로 한 인간을 평가할 때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순차로 살아온 것을 또 따져야 되겠지만 거꾸로 예. 현재부터 거슬러서 태어날 때까지를 이렇게 따져서 예. 이게 과오만 집대성 해버리면 예. 그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예. 과오만 집대성 해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집대성해야 되고, 예. 그것도 지금부터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 봤을 때 JP의 일생은 말이죠. 예. 87년 6.29 이후 그리고 이전으로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87, 6.29까지는 헌정 48년 8.15 이후부터 약 40년간을 장기집권 군사 독재정권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6.29 이후는 지금 30년 동안은 이게 이제 민주화 시대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 핵심은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되고 있다. 예.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예. 나머지 뭐 국회나 정당 행태 참 불만족 소리가 많은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평화적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도록 한 그 중심 인자로서 예. 김종필 씨가 기여했다. 그러니까 훈장을 줄 이유는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을 통해서 YS 대통령 만들었고 DJP 연합으로 DJ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바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합종 연행. 그러니까 YS하고는 합종을 한 것이고, 예. 강자끼리 모인 것이니까. 예.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렇게 강자끼리 모였고, 그 다음에 야당인 약자 DJ하고 연횡을 해가지고 예. 이 정권 쟁취에 성공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 이 DJ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그 5년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싹이 텄다. 네. 노무현 대통령 5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적으로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도 그 JP를 그렇게 그냥 뭐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대로 뭐 5.16 군사 구테타 주역이고 하는 거기에만 경도돼 가지고 그 조문 가는 것도 머뭇거리고 결국 안 가기로 한 거, 이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가는 게 옳다?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인간 자연인 문재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를 거슬러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6.29 이후 체제에서 김종필 총재의 합종 연행에 의한 평화적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데서 비롯됐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런 정도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소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대역 부도 죄인이 아닌 이상 헌법 66조의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실천자로 국가 원수인데 포용을 해야지요. 이 깜방에 있는 대역 부도 죄인을 빼고도 그것이 다 내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포용하는 것, 그게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부여된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생각한다면 조문을 갈 듯 하다가 그 이낙연 총리가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나는 그러니까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간다. 그 뭐 참모들 의견도 그렇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시급 그렇다. 이게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이게 왜소하게 만들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 박찬종 변호사께서 87년 6.29 이후의 공을 특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5.16 쿠데타 주역이다, 뭐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잘못했다, 뭐 옛날 얘기를 거론하는 것보다 그러면 87년 이후의 정치에서 JP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계파주의를 심화시켜서 정당 정치를 퇴행시켰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역주의와 정당 정치를 퇴행했다고 하는 거 동의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DJP 연합의 피해자 희생자입니다. 예, 그렇죠. 92년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니까 DJ께서는 DJ 나름대로 그 당 공천받으라고 끈질기게 저를 말하자면 회유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랬죠. JP는 JP대로 그 자유민주연합 공천받아라 그랬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DJP 연합이 성공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함에도 그러함에도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또 심화시킨 거 이것도 분명히 인정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큰 우리 역사의 변화,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의 공이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건 큰 공이죠. 예.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박찬종 변호사였고요. 자, 이번에는 훈장 추소에 반대하는 역사학자 한 분 연결합니다. 역사 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자, 이 역사를 좀 크게 보면 과오만 집대성해도 되겠느냐, 그가 세운 공도 봐야 되고 특히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그러면 가능하게 한 분 아니냐, 이런 평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긴 관점에서 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본인 자체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총리를 역임했던 기간이 1971년부터 75년이니까 유신체제 기간 때 총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과거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는 훈장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파괴하신 분한테 훈장을 준다는 게 전 동의가 되는 거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도 들었지만 어떤 그 3당 합당 이후에 공로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냉정히 따지면 6.25 항쟁 이후에 야권의 어떤 분열 속에서 후보 단일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잘 이용하면서 계속 성공하셨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냉정히 따지면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김영삼 정부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정권에 들어선 다음에 개혁 스탠스로 갔다가 다시 보수적 정치개혁을 펼친다라든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측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6.29 이후의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은 굉장히 정체나 저해한 요소가 정치가로서 역할도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표현 바로 앞에 야권 분열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심용환 소장께서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어찌 보자면 YSDJ가 분열한 거, 그게 더 문제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책임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분열한 상태에서 김종필 어떤 정치인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라도 나서서 여기서 민주화 이행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과정으로 보기에는 과거에 유시인의 경력도 있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선택도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들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김종필이라는 존재가 의지를 갖고 민주공화국의 어떤 뒷받침을 위해서 본인을 헌신해서 YS와
DJ를 살렸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 정도 공은 아니다 그 말씀이고. 네, 그렇죠. 네. 뭐 그 원래 이제 5.16 쿠데타, 그다음 유신체제 총리, 그리고 또 뭐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독도 문제나 뭐 일본에서 있는 어떤 그런 그 문화재 반출 문제라든지 예. 뭐 원자력 피폭당한 문제, 제일교포 문제, 그리고 예. 위안부 문제까지 사실 지금 한일 간에 있는 중요한 걸림돌이나 양국 간의 갈등 것들이 대부분 다 한일협정 당시에 진행됐던 것들인데 그것을 예.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분도 김종필 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마냥 그러니까 과오의 탑을 쌓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과오를 무시하고 훈장을 주겠냐 이게 너무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훈장 추서한 거 취소해야 하는 게 옳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취소했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훈장제도의 문제가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본인이 제일 먼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가가 주는 훈장이라는 건 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이 나라가 벌써 70년이 됐으니까 쌓아온 어떤 역사적인 힘 속에서 이렇게 판단되는 좀 좋은 제도로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예. 과거와 같은 관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밝힌 바로는 2010년 이후에 별세한 그 이영덕, 박태준, 남덕우, 강영훈 전 총리 이 네 명의 전직 총리 가운데 뭐 두 분은 생전에 이미 무공화장을 받았고 두 분은 별세 후에 무공화장을 추서받았다. 이런 전례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아까 신용환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부터는 바꾸자 이 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과거에 진행됐었던 훈장의 관행 같은 것들을 보면 그냥 유력한 정치인이나 우리 사회에서의 주류로서의 큰 힘을 발휘했던 분들한테 살아생전을 주거나 죽은 다음에 주는 경향이 많았는데 예. 지금의 대한민국의 수준 자체가 유월항쟁을 넘어서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정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의 시스템이 갖춰진 상황인데 예. 과거와 같은 관행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차라리 이런 게 논쟁이 됐으니 이 시점부터 다시 좀 어떻게 국가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릴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외국 같은 데도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훈장을 주는 것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훈장을 주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충분히 지금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훈장 주는 기준 자체를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재정립해보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훈장과 별개로 대통령이 조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문을 안 하고 훈장을 주는 형식인데, 저는 이게 너무 정치적 판단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적으로 본다라면 대통령이 안 가고 그 훈장을 주니까 의미가 퇴색됐다라고 느끼겠지만, 역사적 관점을 본다라면 시간이 지나고 남는 건 대통령이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려고 하는 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고 안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훈장 이 추서를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신데 그와 별개로 대통령 조문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그거는 어차피 정치인들이 하는 선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치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후대가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선택과 상관없이 훈장제도만큼은 이제라도 좀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한테 옛날에 막 귀족 자비 주고 이랬던 것들 지금 다 동의하지 않는 주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엔 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